어느 고택 앞 아니 한 번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네. 두 학생이 대문을 올려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데 살면 아무 걱정 없이 살겠지? 번듯한 부잣집이 부러웠던 아이 도건. 막 드라마에 나오는 집처럼 잔디 깔린 정은 딱 있고 털 겁나긴 멋진 개도 있고. 그런데 잠시 후 조원아, 너 어딨어? 형! 동생 뻘인 아이가 이미 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들어가 보자. 어차피 빈집이잖아. 그러더니 그 담을 넘어가 버린 주한. 야! 그러자 도건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넘는데요. 하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다던 그 집 아들과 딱 눈이 마주치고 말죠. 도건이야? 어딨어? 야, 주하나. 집에 있었네요. 그러자 대꾸 하나 없이 바로 신고를 하는 주인집 아이 환. 네, 경찰서죠. 우리가 의원님 댁이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순찰을 도는데도 놀랬죠? 아유, 아드님이 선처해줘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잠시 후 두 아이가 다시 찾아오는데요. 제가 아까 담을 넘을 때 돈봉투를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혹시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에도 싸늘하기만 한 환. 없어. 확인도 안 해보고 왜 없대? 없다고. 뭐야? 끈 거야? 그런데 얼마 뒤 야, 주원아 내려와. 또다시 담을 타고 있는 주한. 아 형 그 돈 필요하잖아. 이에 환은 이번에도 전화기부터 들었지요. 직접 얘기해요. 그러나 억울했던 주한. 그 아까 담 넘을 때 이제 형이 알바비 받은 걸 저 안에 흘린 것 같다 그래서. 저 혹시 돈봉투 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은 이 상황이 귀찮기만 했는데요. 저 그만 가봐도 될까요? 아, 예. 가셔도 돼요. 그 태도에 열이 받은 주한. 야 김한, 너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이어 도건도 다시 한번 부탁해 보는데 제가 오늘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아 나왔는데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없다잖아. 그런데 그 말에 다시 들어가 본 환은 도건이 말한 돈 봉투를 바로 발견하죠. 그런데 그때 내 자전거. 환의 자전거가 사라져 버리는데요. 야 김한, 너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캠코더. 그런데 다음 날 환의 것과 똑같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도건. 너희 자전거 훔친 거지? 예? 훔친 거잖아. 이어 환은 가치 없어진 물건을 찾는데요. 너 여기 캠코더 어쨌어? 이거 형 거 아닌데.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환. 그 순간 이거 아니라고 새끼야. 이를 목격한 주한이 결국 폭발해버리죠. 그렇게 교문 앞에서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니들이 훔쳐왔잖아. 결국 악명 높은 학주가 쫓아오는데 야 공작 그만. 뭐하는 거야? 야 아니라 마 시켜 이리. 야 그 결과 싸움을 말리던 호수까지 엮인 채 다 같이 혼나게 되죠. 하여튼 니들 오늘부터 싹 다 교내 봉사해. 알았어? 예? 저도요? 저 그냥 말리기만 했는데요. 시끄러 임마. 그런데 환은 특별 대우를 받는데요. 너 화에 들어가. 아니 왜 김한만 봐주는데요? 그건 환의 아버지가 이 학교의 졸업생이자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었죠. 네가 환희한테 쌈빵 날리는 거 내가 봤어 임마 두 눈으로. 환희 가 얼른. 한편 그 시각 이들보다 먼저 교내 봉사를 받았던 세인. 누워 있는 거 다 봤어. 너 딱 걸렸어, 엄마. 어? 넌 추가로 한 달 더 교봉. 그렇게 교봉 사총사가 결성되죠. 이번 학기 내내 교내 봉사야. 알았어? 이어 잠시 후 도건의 자전거를 구경하러 온 두 명의 중학생. 이건 잘못 봐도 비싼 자전거인 거 알겠네. 거의 100만 원쯤 할걸? 이에 재하가 물어보는데요. 근데 이 자전거 진짜 누구 거예요? 아 도건이 형 거라고. 도건이 형 동생이 훔친 거라고. 알고 보니 도건의 사고뭉치 동생이 훔친 것이었지요. 그래서 다시 자전거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했더니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소하겠다고 난리치고 합의금 100만 원 내놓으라고 난리. 이에 도건은 자전거를 팔아 합의금을 낼 생각이었는데요. 야 그 형이 오해한 거네 그럼. 같은 시각 문 너머로 아버지를 보고 있는 세인.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었고 교내 봉사 아직도 받는다며. 학교도 자주 빠지고 늦게 오고. 그런 세인에게 아버지는 용돈을 건네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알았지? 그러자 간식을 사온 세인. 와, 저 겁나 맛있다. 왜 안 먹어요? 형이 사온 건데. 그게 세인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용돈 주고 가셨죠?
형 맨날 용돈 받는 그날 다 쓰잖아. 한편 잠시 후 도건이가 속이 깊은 애라 어머니 바쁘신데 오시라 말 안 꺼낼 것 같아서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이어 상담을 받고 있는 도건의 어머니. 아유,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도건이 참 똑똑한 애예요. 이번 모의고사 성적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도건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가 좀 아프다 보니까. 그 말에 장학금을 소개해주는 담임. 도건이가 알바보다는 학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게 장학제도 같은 걸 좀 활용해 볼까 하거든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아무래도 학업을 위해 지원해 주는 거라 도건이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 좀 여력이 되실까요? 그러나 당장 눈앞이 캄캄한 도건의 엄마. 생활비 하면 너희 아버지 병원비 하면 어쩐다냐. 그녀는 결국 또다시 도건에게 손을 내미는데 우선 엄마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네가 우리 집에 너밖에 더 있냐. 도건은 그런 자신의 환경이 씁쓸하기만 했죠. 가세요. 내가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도건을 주한이 안타까워하는데 저 집은 형만 고생해 맨날. 그런데 뭐야? 멀끔한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는 주한. 학교 왜 왔어? 야, 너 이거 학부모 상담 날인 거 오늘 왜 얘기 안 했어? 아빠 맨날 술에 쩔어했으니까. 참나 진짜. 그런 주한을 호수가 부럽게 바라보는데요. 호수야, 교무실에 너네 엄마 오셨던데? 우리 엄마? 그 말에 놀라서 달려가는 호수. 하지만 상담해 온 건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죠. 아 이모. 너도 이모한테 소중한 아들인데 당연히 와야지. 하루야. 이어 그날 오후 야, 너네 어머니 완전 미인이시더라. 너랑 닮았어. 난 형이 더 부럽던데. 엄마랑 되게 친해 보여. 그 말에 호수는 쿨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죠. 아,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보육원 이모야. 아, 나 보육원 살아. 나 부모님 안 계셔. 한편 그 시각 정말 죄송한데 오늘 자전거 직거래 못할 것 같아요. 감쪽같이 사라진 도건의 자전거. 김한이 훔쳐간 거야 자전거. 에이, 설마. 점심 때까지도 있던 자전거가 어디 가냐고. 아, 그 집에 가보자고. 나 알바 가야 돼. 지금 알바가 문제야? 하지만 도건은 자전거를 찾을 겨를이 없었는데 합의금 때문이라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던 도건은 고기 나왔습니다. 식당에 온 재한의 가족을 만나죠. 우리 학교 다니는 애인데 도에서 노는 브레인. 안녕하세요. 하지만 정작 재한은 말이 없었는데요. 같은 시각 도건을 대신해 자전거를 찾고 있는 주한. 결국 주한은 자전거를 찾아내는데 형 거 맞잖아. 여기 안장 쓸린 거. 그 새끼가 훔쳐간 거라고. 역시나 자전거는 환의 집 앞에 있었지요. 맞다니까. 나 하나 믿어준 사람 없더니. 환영이 왜? 외고 보고 우리 거니까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 새끼 훔친 주제에 자물쇠 채운 거 보소. 그런데 그때 야, 니들 뭐야? 환이 나타나는데요. 니들이 훔쳐갔던 거 내가 다시 가져온 거야. 자전거를 훔쳐? 아, 이런 도둑놈의 시끼들. 아니야? 이거 원래 우리 형 거거든요?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니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사? 없다고 막 살면 니네 붕어처럼밖에 못 사는 거야. 아니 아저씨. 아저씨? 그 말에 도건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뜨죠. 가자. 그때 세이는 중고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풀거래돼요. 예상대로 환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자전거 어디서 났냐? 훔친 거지. 캠코더도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맞네. 훔친 거. 걔 맞지? 그 사이코패스. 자기 엄마 불태워 죽인. 그거 진짜야? 사실 얼마 전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화재 사건. 그 일로 세인의 엄마가 명을 달리했었는데요. 그런데 화재의 범인이 세인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세인. 궁금해? 내가 알려줘? 그리고 얼마 뒤 세인은 자전거를 환에게 돌려주죠. 이거 형 자전거 맞죠? 그건 도건이 거고 이게 형 거예요. 같이 없어졌다던 캠코더가 이건 거 같고. 우리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 말에 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이에 도건이 지낸다던 컨테이너를 찾아간 환. 저기 이것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요. 미안해. 자전거도 그렇고
이것도. 그 말에 함께 미안해하는 도건. 나도 형 오해했어요.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으니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겠지. 내가 겪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외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미안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오해가 풀리죠. 그리고 다음 날 일로 차도로 들어오지 말고 이지 말고 자 들어와. 어느새 6명으로 늘어난 교본 클럽에 합류하는 환. 야 김아, 너 들어가 얼른 들어가 공부해 가서. 저도 같이 받을게요. 네가 왜? 같이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7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입니다. 이어 그날 오후 성적표를 보고 충격에 빠진 환. 그건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한국 학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환에게 한마디 하는 교장. 한 학생한테 기대가 크신 아버님이 이번 성적을 보시면 많이 실망하시겠네요. 그렇게 환에게 부담을 안겨주는데 훌륭하신 아버님의 아들답게. 이에 답답해진 환은 아지트를 찾죠. 너 급식은? 입맛이 없어서. 그만큼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자전거는 팔렸어? 네. 다행히 산다는 사람이 기다려줬어. 그런데 왔어? 뭐냐? 밥 안 먹는다며. 갑자기 끼어든 환이 못마땅한 주환. 그만하라고 좀. 아니야. 괜찮아. 그러다 결국 환을 맞추고 마는데 아 왜 거기 서 있고 난리래? 너 나 좀 보자. 그 말에 다 같이 긴장하는데요. 주환이 싸움 잘하는데? 오 붙는다. 그 순간 갑자기 손을 내미는 환. 악수? 내가 너랑 도건이 오해한 거 미안해.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나도 미안. 아까 공 던진 것까지. 이어 그날 오후 세인에게 파티를 해주기로 하는 아이들. 우리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해주는 건 어때요? 세인이 형 아버지 토요일엔 항상 늦게 오셔서 생일 못 챙길 것 같은데. 근데 생일 선물은 뭘로 해? 형 노래 많이 듣는데 무선 이어폰 같은 건 어때요? 하지만 다들 돈이 없었는데요. 선 없는 거 19만 원이 나는데 겁나 비싼데? 이에 도건이 방법을 떠올리죠. 알바 같은 거나 할까? 나도 가능. 완전 가능. 나도 할래요. 한편 그날 밤 아저씨, 동네 골목에서 주환의 아버지를 발견한 세인. 그런 세인에게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난 아니다. 네 엄마 내가 안 죽였어. 그 말에 세인도 어렵게 말하죠. 저도요. 그런데 그때 세인의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그건 학교 장학재단 기념사진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세인의 죽은 엄마 모습도 담겨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젊은 시절 교장도 있었는데 같은 시각 장학회 행사에 참석한 도건. 네, 다 됐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도건은 제하의 부모님을 다시 마주치죠. 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이 친구가 저번 모의고사에서 도내 1등한 김도건이란 학생입니다. 우리 구면이죠. 그때 그 고깃집에서 그 학생이네. 알바를 그렇게 하고도 성적을 어떻게 유지해요? 진짜 우리 재아가 도건 학생 반의 반만 따라가도 걱정이 없겠어. 잠시 후 도건에게 부탁을 하는 제하의 어머니. 혹시 과외해볼 생각 없어요? 장학생 혜택을 받으면 알바를 하면 안 돼서.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우리 재아 좀 어떻게 안 될까?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후 도건은 약속한 알바를 하러 가는데요. 형 왜 이제 와? 미안, 행사가 늦어져서. 쟤 연락 안 돼? 쟤야 이거 오기만 해봐라. 맴매 대환장 파티다 아주 진짜. 사실 그때 제하는 자기 방에 갇혀 있었죠. 엄마 나 휴대폰 잠깐만 쓸게. 안 돼. 너 성적표 숨긴 거 그냥 못 넘어가. 그 결과 이 3명만 알바를 하고 오는데 형 척추 과출할 것 같아. 하지만 자꾸 늦어지는 알바비. 그 사장 우리 알바비 떼먹으려는 거 아니야? 게다가 세인을 데려오는 일도 아직 남아 있었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인 형이 세상 사람 다 의심해도 형은 절대로 의심 안 할 거예요. 이에 리허설을 해보는 환.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그런데 그때 때마침 세인이 나타나는데요. 뭐예요? 너 여기 웬일이야? 여기 우리 집인데요. 그 정도로 긴장한 환은 결국 네가 그렇게 컨테이너 잘한다며 싸움으로 따라와. 예? 일단 수습을 해보는데 햄버거 좋아해? 이어 연락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환.
형 햄버거를 녹여서 먹네요. 하지만 새 친구들은 여태 알바비를 못 받고 있었지요. 그게 저희가 오늘 꼭 필요한 돈이라 오늘 꼭 받아야 하는데요. 안 주면 신고할 거야 진짜. 아니 어린 놈을 시키더니 벌써부터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이에 아예 드러누워 버리는데요. 돈 줄 때까지 우리 못 가요. 그러는 동안 내내 세인을 붙잡고 있어야 했던 환. 짜장면 좋아하니? 안 먹는다고요. 햄버거 먹고 핫도그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는데 뭘 더 먹어요 진짜. 그런데 그때 시간 좀 더 끌어줘. 1시간만. 쏘리.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견디다 못한 환은 소가 넘어간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세인의 휴대폰을 낚아채 달리기 시작하는데 한편 몰래 집을 빠져나오려던 재하. 외출 금지란 말 못 들었어? 엄마는 재하가 새아버지에게 미움을 살까 늘 걱정이었지요.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아버지 마음에 들게 구는 것도 아니고 너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안 보이니? 하지만 재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살됐어? 이런 집, 이런 옷, 이런 거 없이 못 사는 거 난이가 엄마잖아! 그 시각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고 있는 환과 세인. 오지마. 오지마. 그때 준비 완료. 드디어 연락이 오는데요. 일로와. 그렇게 세인을 간신히 모임 장소로 데려온 환. 몇 번 내라! 던져! 내라 빨리! 서프라이즈 파티에 성공한 아이들. 사랑하는 세인이여 생일 축하합니다. 소소소소소소소소.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이어 힘들게 마련한 선물을 건네고 이거 다 우리가 돈 모아서 한 거야. 아 뭐 주니까 고맙다. 이에 기분이 좋은 호수가 제안을 하는데요. 야, 다음 생일도 같이 하자. 다음 생일 누구야? 나 9월. 호수는 언젠데? 하지만 정작 생일을 모르는 호수. 정확히는 잘 몰라. 이게 생일쯤에 놀이공원에 벌어진 건 맞긴 한데. 그 말에 친구들은 호수의 생일을 정해주기로 합니다. 12시 지났으니까 정호순 네 생일이다! 그렇게 7 친구들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있었죠.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그때 환이 먼저 일어나는데요. 자, 나 먼저 갈게. 그렇게 이곳을 나서던 환은 자신에게 6명의 친구가 생겼다는 걸 깨닫죠. 그런데 잠시 후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냐? 그런 환이 못마땅한 아버지. 사람 인생에 필요 없는 거 그게 친구라고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환은 그런 아버지에게 대꾸조차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 시각 학교 담을 넘은 세이는 곧바로 창고를 찾아가죠. 그건 그곳에 있을 때면 엄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아들 생일이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어 그때 휴일인데 학교는 웬일이죠? 교장을 마주친 세인. 참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는군요. 세인 학생은 그러자 세인은 그간 담아왔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알죠? 그러더니 세인에게 경고를 하죠. 김환 학생하고 요새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순진한 학생 물들이지 말고 얌전히 학교 다니길 바래요. 한편 얼마 후 얼굴이 좋아졌네. 새로 전학 간 학교가 마음에 드나 보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하루. 아, 춤 잘 추는 형이 하나 있는데 저 집에까지 같이 걸어가지고. 그러자 의사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기억은 좀 어때요? 여전히 하나도 생각이 안 날까? 안 나요. 하나도. 그 대답은 사실 부모님이 시킨 것이었지요. 대답 잘했어? 뭐라고 말했어? 엄마한테 말해봐. 그런데 그 순간 하루야. 그 모습을 호수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여기 웬일이야? 내가 진료받을 게 좀 있어서. 그러면 진료 잘 받고 가요. 하지만 호수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박하루 환자분 처방전 나왔는데 어디 가셨지? 이어 다음 날 자신의 춤 영상을 살펴보던 호수는 하루에 대한 댓글을 보게 되는데 저기 거울에 비친 거 박하루네. 사이코 바퀴벌레 새끼. 송주제일 중학교에 숨어 있었구만. 그때 다가오는 하루. 형 어제 거기서 마주친 건 우리 엄마가 불면증이 좀 심해서. 야 하루야, 너 진짜 이번 주에 미국 가? 어. 하지만 호수가 본 댓글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요.
또 방학 때 형 있는 미국 간다면서 정신병원 입원하겠지. 정신승리 너 오지고. 좋아하는 햄버거 사다 줄게. 그렇게 호수는 하루를 조금씩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하루 전화 오기 전에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아? 문현시에 있는 어디 중학교랬는데? 어딘진 말 안 했어. 왜?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 형 왔어. 결국 재하의 과외를 받기로 한 도건.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재아가 성적 오른 것처럼 든든하네. 장학금 받는데 알바하는 거 애들 아빠한테 말해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도건은 처음 보는 부잣집 풍경에 놀랍기만 한데 왜 사과가 토끼 모양이지? 한편 같은 시각 미국에 있는 형의 메일을 기다리고 있는 하루. 지도 않았네. 하루는 요새 형 만나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언제 가요, 미국? 하지만 엄마는 그런 하루를 두고 가기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엄마 아빠만 갔다 올게. 그동안 할머니가 와서 봐주실 거야. 이어 다음 날 챌린지 동영상 지웠네. 정신병자 박하루 못 보게 하려고. 또 자꾸만 달리고 있는 댓글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는 천친하기만 한데요. 형이 춤춘 스텝업 영상도 다 지워졌던데. 아 이게 자세히 보니까 동작이 좀 별로더라고. 그럼 내가 다시 찍어줄게요. 어차피 아빠 엄마 오늘 미국 가셔서. 넌 왜 안 갔어? 그 말에 하루는 대답하지 못하죠. 저기 하라 미안한데 오늘은 같이 못 가겠다. 아 이모가 좀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날 저녁 저기 거울에 비친 거 박하루네. 사이코 바퀴벌레 송주제. 결국 하루도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게 되는데요. 나 착한 척 불쌍한 척 소쇼패스 새끼. 그러자 애써 잊고 있던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도망쳐. 이제는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그런 하루를 발견한 세인. 뭐하냐 혼자서?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두 사람은 밀크티집을 찾아가는데요. 두근두근 초코 더러펄 2잔 주문하셨고요. 당도랑 얼음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세인. 당도란 얼음이요? 네, 당도랑 얼음이요. 당도란 얼음이라는데? 결국 주문을 하지 못하고 나와야 했지요. 뭐야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오늘도 상담을 받고 있는 하루. 좀 털어내고 편해지고 싶은데. 잠깐만. 하지만 이건 여전히 부모님이 시킨 연극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는 동안 하루의 환청은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지요. 너야? 왜 저래? 아니구나. 나도 그건 줄 알고. 그러더니 갑자기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하루. 아, 깜빡했다. 저 오늘 엄마가 일찍 오라고 하셔가지고. 너 부모님 미국 가셨다며? 아, 저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그 모습에 호수의 의심은 걱정으로 바뀌는데요. 이어 다음 날 아지트에 오지 않은 하루. 아 이번 주인가? 한우 형 학위수여식 간다고 미국 간다 그랬잖아. 하지만 저 오늘 학교 왔던데? 내가 미국 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여권 유통기한인가가 끝났다고. 여권 기한이 만료됐다고. 잠시 후 하루 형이다. 하루의 반응이 뭔가 이상한데요. 서운해서 그렇지. 하루도 미국 가고 싶었는데. 심지어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죠. 아빠가 비행기표 예매를 깜빡해서. 여권 유통기한인가가 문제라며.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일이 갑자기 바빠지셔서. 그러자 얼른 말을 돌리는 호수. 야 떡볶이 먹을 사람. 자 가자. 한편 얼마 뒤 곧 기말고사인데 오늘도 교장에게 불려간 환. 환희 학생은 아버님에게 인정받고 싶죠. 난 환희 학생이 얼마나 착한 학생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교장이 말하는 도움에는 한 가지 대가가 있었죠. 혹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외면하지만 않아주면 고맙겠어요. 이어 그는 환에게 특별한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여기 있는 이 난 화분들을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돌봐주길 바래요. 한편 그 시각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주한과 재하. 뭔데? 그러자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하루가 정신병자라고 소문났던데. 이에 하루를 찾아간 호수. 하루야. 하지만 하루는 호수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믿고 있었지요. 형 얘기한 거죠. 아니, 무슨 형 말고 누가 있는데? 그 사이 소문이 이 학교에도 퍼졌던 것인데요. 헐, 정신병자란 거 진짜 성주 제일중학교 박하루 얘기인 거. 대박. 내 친구랑 같은 반인데. 잠시 후 홀로 길을 걷던 하루는 결국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는데 오래전 그 숲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을 마주쳤던 하루. 그건 다름 아닌 납치 사건 현장이었는데요.
그러나 가족들의 말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하루.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 그 순간 하지마. 하지마. 호수가 나타나 그를 안아줍니다. 한편 며칠 뒤 교장의 심부름을 하러 들어온 환. 그는 책상 위에 떡하니 놓인 시험지를 발견하는데요. 이에 환은 교장이 이 심부름을 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오래전 창준이 너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지? 환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짓을 했던 교장. 나중에 내가 도움을 청하면 그때 외면하지만 말아주겠니? 그러나 얼마 후 교장을 만난 환은 그의 비뚤어진 호의를 거절하기로 하죠. 죄송하지만 전 못하겠습니다. 뭐가 죄송하죠? 그냥 난을 돌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는데. 그냥 난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내가 워낙 소심하고 숫기가 없어서. 왜요? 김 의원 학생 때랑 똑같은데. 아예 아버지와의 자리를 만들어버린 교장. 아버지가 너만 할 때부터 돌봐주셨던 분이야. 내가 이렇게 정치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또 나 선생님 덕분이고. 사실 아버지도 교장과 한통속이었는데요. 죄송해서 그런 거면 그만큼 잘 돼서 보답해드리면 되는 거야. 어른들은 환의 친구 문제까지도 간섭을 하려 하죠. 요새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어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쩍 늦게 다니기도 해서 저도 걱정입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빠를 발견하고 뛰어가는 주한. 뭐야? 나 마중 온 거야? 그런데 아빠는 주한에게 손찌검을 해버리는데요. 예미하고 누나년 어딨어? 이에 충격을 받은 주한은 친구들을 버리고 가버리죠. 김주한! 거기서! 그러자 그날 저녁 주한을 만나러 온 도건.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도건이 그를 달래죠. 컨테이너로 가자. 어? 그 말에 주한은 못 이기는 척 일어서는데 내가 특별히 가준다 이 겁쟁이. 알았어. 너 써. 다 적었잖아. 한편 다음날 세인 학생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갑작스레 끝나버린 세인의 교내 봉사. 뭔가 찝찝해. 아니 교본 그만하라고 하는데 뭐가 또 찝찝해. 그때 하루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 진짜야? 하루 형 정신병원 그거? 그러자 호수는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로 하죠. 하루가 예전에 뭔가 힘든 일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한 것 같은데 내 채널에 달린 댓글들 때문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나. 하지만 그날 저녁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오늘은 열도 내리고. 괜찮은 척하는 하루의 가족들. 엄마, 형은요? 저기 형 지금 씻는데 형 나오면 전화하라 그럴게. 엄마, 나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되면 또 병원 들어가야 해요? 진짜 싫은데. 그래, 엄마 한국 가면은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통화가 대충 끝나자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할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어. 자꾸 두리번거리고 기도 막 비비고. 그 말에 하루는 형에게 메일을 쓰는데 형도 내가 부끄러운 거지, 그지? 우리 가족들은 다 날 부끄러워하잖아. 내가 정신병자라고. 아무도 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잖아. 이게 무슨 가족이야? 다음날 아침 뭐야, 왜 이래? 그런 하루를 들고 가는 재하와 주한. 날씨 좋다. 그렇게 두 친구는 하루와 딱 붙어있기로 하죠. 하루야,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릴게. 하지만 여전히 소문은 무성했고 되지? 맞네 문현주 또라이. 맞지? 그 정신병원. 그러자 대놓고 물어보는 하루. 내 소문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에 재하가 솔직히 답을 하죠. 우리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는 거 싫어.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 같이 있을 땐 죽고 싶단 생각도 안 들고. 그러나 그들의 아지트는 폐쇄되어 버렸는데요. 야야야야! 교장 선생님 지시야. 뭉쳐 다니지 마, 니들. 그 말에 환은 얼마 전 식사 자리를 떠올렸죠. 요새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어때요? 하지만 오래 생각할 새도 없이 기말고사를 치른 아이들. 형이 찝어준 문제 시험에 나왔어. 맞췄어? 아니, 다음 기억 안 나던데. 그러나 이제는 딱히 갈 곳이 없었는데요. 아직도 잠겼다고 시험 끝나는데 이렇게 찢어지나? 코끼리 분식콜? 콜. 그 말에 떡볶이 내기 축구가 시작되죠. 그런데 공에 맞은 주한이 심각하게 괴로워하는데요. 그건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만해. 아씨, 그만하라고! 이에 곧바로 병원을 찾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른쪽 귀는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축구하다 다친 쪽이 오른쪽이라 그랬죠.
네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주한. 왼쪽 귀는 아예 안 들린 지가 꽤 됐을 텐데 몰랐어요? 같은 시각 환은 주한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괜찮을 거예요. 형이 뭐 호날두도 아니고 그거 맞았다고 별일 있겠어요. 이어 세이는 환에게 장학회에 대해 물어보죠. 혹시 아버지한테서 성호장학회 7기에 대해 뭐 들은 얘기 없어요? 그건 환의 아버지가 그 사진 속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엄마랑 형네 아버지랑 같은 성호장학회 7기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근데 아버진 장학회에 대한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서. 그때 이곳에 도착한 도건. 왜 안 들렸던 거래요? 축구공에 맞은 귀는 괜찮은데 도건은 주한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 주한이 왼쪽 귀 아예 안 들리는데 지속적인 충격 때문에 상처가 났고 제때 치료를 못해서 청각 기능을 상실했다. 그 말에 사정을 짐작하는 친구들. 그 비 오던 날도 아버지한테 맞았잖아요, 주한이 형. 집을 나와 컨테이너로 온 주한. 미안해, 주한아. 그 말에 주한은 환에게 화풀이를 하는데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지같이 사는 나 보니까 네가 잘 살아서 다행이다 싶냐? 야 김주환 그만해라.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랑 노니까 기분 좋잖아. 다들 네 눈치 보고 교장도 너 감싸고 돌고. 그 순간 너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 알아. 환이 주한의 아픈 곳을 찔러버리죠. 나 때문에 아니잖아. 네 귀 너네 아버지가 때린 거잖아. 그렇게 주한이 나가버리자 아이들 모두 얼마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끝내 교장실을 찾아간 세인. 또 어머니 관련 얘기면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는데요. 장학회 7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교장은 계속 발뺌을 하는데 한참 옛날 일이라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그때 사건을 숨기고 싶으신 거죠? 그 사건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세인은 아무 답도 듣지 못하고 나와야 했죠.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한편 그날 밤 자신의 성적표를 살펴보는 환. 이를 본 교장은 더욱 뻔뻔한 말을 했었는데요. 그냥 마음 편히 전교 1등 하면 어때요? 아버님이 더 좋아하실 텐데. 그러나 환은 이런 자신을 견디기 힘들었죠. 그때 주한이 그를 찾아옵니다. 아니라고 말해. 우리 아빠가 그런 거 아니라고. 자신의 귀에 대해 아무도 탓하고 싶지 않았던 주한. 그냥 형도 아니고 우리 아빠도 아니라고. 내가 운이 나빴던 거라고. 그 말에 환은 주한의 말대로 해주죠. 맞아.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운이 나빠서. 그제야 주한은 마음이 조금 풀리는데요. 됐어. 이제. 그런 주한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 그건 얼마 전 아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간 누나였죠. 엄마가 저쪽 문현시에 집을 얻었어. 너랑 나랑 같이 살려고. 안 가. 하지만 주한은 계속 아빠 옆에 남았던 건데요. 나까지 가면 아빠 그때 진짜 혼자잖아.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집으로 돌아간 주한. 난 아빠 다시 못 놔. 사실 오래전 그때도 주한은 아빠를 붙잡았었는데요. 나 그래도 아빠 좋아. 그리고 오늘도 그는 말없이 아빠를 안아주었죠. 누나 가. 누나 다시 돌아오면 그때 엄마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 그런데 잠시 후 하루가 모두를 소집하는데요. 우리 내일 바다 안 갈래요? 그런 하루를 오늘도 들어옮기는 친구들. 그렇게 차례로 바다에 빠지는데 이어 저녁까지 함께 보내는 아이들. 배가 훨씬 더 커요. 배가 크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곳에는 얼마 전 도건이 마주쳤던 의문의 인물이 쓰러져 있었죠. 그런 사실은 모른 채 기분 좋게 돌아온 세인. 아 모래 진짜. 그런데 집에 교장이 와 있습니다. 들어와라. 그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는 교장. 어머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세인은 드디어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세인 학생이 알고 있는 대로 어머님이신 고 김은주 씨께서는 송호장학회 7기 장학생 맞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재기발랄한 여학생이었습니다. 피아노도 아주 잘 쳤죠. 그런데 은주 학생과 김창균 의원 사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엄마의 사건. 김창균 의원도 은주 학생과 같은 7기 장학생이었는데 은주 학생이
김창준 의원한테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군요. 그건 세인이 알던 엄마와는 아주 다른 사람 얘기 같았죠. 그 이후에도 엇나가듯 여러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엮이다가 김창준 의원한테 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까지 해서 그래서 이 일을 덮어두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다음날 단톡방에 인사를 남긴 하루. 저 형 만나러 미국 갔다 올게요. 그래서 다 같이 바다 가자고 했던 거야. 잘 지내고 있어요? 선물 사올게요. 하지만 그는 사실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길이었죠. 아, 입원 수속하시는 거죠? 네. 그건 얼마 전 형에게서 메일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넌 너 힘든 것만 생각하지. 가족 중에 정신병자가 있는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렇게 입원을 하고 첫날 밤 도망쳐. 또다시 들려오는 환청. 과연 하루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친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6 친구들 또한 이 시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청춘 드라마 비긴즈 유스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비긴즈 유스 1, 4화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드라마는 잘 알려진 대로 BTS의 앨범 화양연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드라마에는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아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1, 2화에서는 그 사연들이 소개되었다면 이어지는 3, 4화에서는 각 인물들의 고민과 갈등이 더욱 짙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다면 4월 30일 신개념 OTT 플랫폼 엑스클루시브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긴즈 뉴스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